만가지 알찬 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상 초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살림꾼단의 만물상! 이제는 그 햇살이 좋고 이제 햇살들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밥맛이 좋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밥만 삼시세끼 먹는데 살 빠지는 그런 막, 있으면 너무 좋겠어. 노벨상 줘야 된다니까? 그치. 어떻게 안 될까요? 만물상에서? 예,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밥만 바꾸면 삼시세끼를 배불리 챙겨 먹으면서도 뱃살도 빠지고 만성피로도 없어지고 고지혈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법이 만물상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거는 깜짝 놀랄 일인데? 아니, 근데 그런 게 그건 쉽지 있는데 않거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이때예요. 진짜예요? 예, 약이 되는 밥 알려주러 나오신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식품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건강을 위해서 딱 맞는 음식을 찾아주는 일을 해오신 분인데요. 자, 영양학 박사 심선화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밥만 바꿔도 지금 김원희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뱃살 안녕, 그리고 고지혈증 안녕, 그리고 만성피로 안녕. 다양한 병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 그대로 자신에게 맞는 약이 되는 밥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밥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도정 날짜인데요. 도정 후 5일이 된 쌀, 보리, 현미를 드시는 겁니다. 내 몸에 약이 되는 밥 두 번째 비법, 바로 도정한 지 5일 이내 쌀로 지은 밥입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정 후 5일 된 걸 먹어야 된다고요? 5일 이내면 더 좋고요. 네. 그게 다 써있지 않은데 또 햅쌀인지 묵은 쌀인지 다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또 냄새 맡아봐도 알고. 근데 참 그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정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이 쌀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벼에서 도정을 하면 이 바로 그 직후부터 이 쌀을 싸고 있는 기름이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과산화 지질이 생기고 이 과산화 지질이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심지어는 동맥경화, 또 당뇨, 치매나 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미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현미나 보리 같은 이런 곡류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게 되면 녹슨 기름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슨 기름때.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그 혈액이 혈관 안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건강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암도 생기고 동맥경화 뭐 치매 다 생기겠죠? 노화도 빨리 나죠. 왜냐하면 세포들이 싱싱하게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패 됐느냐 안 됐느냐, 녹이 슬었냐 안 슬었냐가 너무 중요한데 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니까 더욱더 중요하겠죠. 어허, 그렇네. 갓 도정된 그런 쌀을 드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쌀을 도정을 하게 되면 도정 후 7시간부터 바로 산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일주일만 되면 산패. 그러면 어떻게 돼? 영양층들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하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 산패가 상당히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때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과산화 지질이 굉장히 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근데 난 너무 충격인 게 우리 맨날 먹는 쌀에 오래되면 독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혹시 눈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도정기를 직접 이용해서 도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진짜요? 네. 아니, 만물상에서 이건 우리나라 최초 아니에요? 도정기 놓고 지금 네? 도정한 쌀을 여기다가 만들어 본다는 거는. 요게 지금 무슨 상태냐면 바로 나락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도정기에다 넣고 직접 직접 도정을 해볼게요. 아니, 저 나락은 일반 쌀 도정한 것보다 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도 뭐 아주 작은 사이즈는 없지만 이렇게 5kg짜리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해요.
편리하니까. 아, 처음 봐요. 아, 도전기를 사야겠구나. 이게 금방 되냐?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다시피 돼요. 아니, 저는 그냥 바로 씹어 먹어도 돼요, 지금. 야, 그 지금 나락을 깐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햅쌀이네, 그러면 완전히. 나락이 도정기를 거쳐 쌀이 되면 맛도 영양도 가장 좋은 상태. 갓 도정한 쌀로 밥을 해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밥이 되는데요. 도정한 지 오래되면 얼마나 나쁜지 알아볼까요? 네, 지금 그 앞에 묵은 쌀하고 갓 도정한 쌀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육안으로도 좀 판별이 되시지 않아요? 이게 좀 무겁다고 하는 거 한 뭐 2년? 2년? 작년에 출산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진짜 10개월? 이런 거는 우리가 먹는 쌀 아니에요? 무겁다. 그렇죠. 그 정도는 먹는 쌀이에요. 왜냐면 시골에서 가져오면 또 이렇게 또 한푼 내주시잖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하면요. 제가 일단 동양의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떨어뜨릴 용액은 BTB 용액이에요. 정식 명칭은 브로모티몰 블루. 네, 그래서 색상이 변하게 되거든요. 쌀이 얼마나 많이 산패되었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산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노란색이 진해지고 산화되지 않았다면 녹색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일단 한번 색상 변화를 네네. 살펴보고 제가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는 물이 안 섞여. 근데 저기 뭐지? 지금 이제 신선한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의 범위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묵은 쌀은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산성도가 높아진 거죠. 네. 이게 어디? 여기에 가깝죠? 네네. 여기에 딱 그쪽이네. 여기에 가깝네요. 저희가 이제 보는 값으로는 7하고 5가 지금 그냥 숫자 2 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로그 값을 취했기 때문에 산도가 100배가 더 높아진 거예요. pH 1 차이가 10배 차이고요. pH 2 차이는 100배 차이입니다. 혹시 쌀을 씻을 때 파란색이나 검은 물이 나왔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쌀 씻은 물이 변색된 것은 잘못된 보관법으로 쌀이 산패돼 곰팡이가 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품이 그렇듯 쌀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이나 잘못된 보관법으로 쌀에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데 단순히 겉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패된 쌀은 각종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곰팡이를 번식시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난 백미의 산성도는 pH 5.6으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산패가 진행된 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속의 혈액을 산성화시키는데 이때 체내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백내장과 심장병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식품 겉에 핀 곰팡이는 물로 씻으면 쉽게 제거되겠지만 문제는 쌀 내부에 생성된 독소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생겨나면 물로 씻거나 가열해도 독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 곰팡이를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버려야 합니다. 쌀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푸모니신 등의 곰팡이 독소를 생성된 상태이며 1급 발암물질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의 경우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인데 이 독소는 268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나 분해되므로 일반적인 조리 과정을 거쳐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조금만 섭취해도 자칫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푸모니신이나 오크라톡신 역시 식도암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꼽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곰팡이 독소가 번식한 음식을 먹고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중국 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음식을 먹고 9명 중 7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섭취한 음식을 조사한 결과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크게 넘은 것으로 검출됐고 이외에 농약이나 살충제 등 독극물로 추정되는 성분은 음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보다도 이게 배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아, 이거 원피스예요. 원피스예요. 봐, 이게 이렇게 했다가 나온 거예요. 열흘 만에. 오, 진짜 놀랐습니다.
부럽다. 중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살이 빠질 때 근육이 빠질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성분 검사를 전후로 다 해봤는데 근육량은 단 0.1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살이 빠졌다라는 것을 운동한 것 같이 증명하죠. 빠졌네요,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이 놀라운 결과가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랍고요. 여기 뭐 웅성웅성하고 난리 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혈액 검사도 하셨었는데 네. 혈액 검사의 변화가 너무 놀라웠어요. 왜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사실은 200이 정상인데 248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172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야? 그리고 우리가 LDL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 이하가 정상인데 180이에요, 원래는. 근데 103 정도 떨어졌어요. 103을 떨어졌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간 수치 같은 경우도 41에서 22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들이 열흘 동안에 이루어졌던, 밥만 먹어서 이루어졌던 변화이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단지 삼시세끼 내 몸에 맞는 밥을 챙겨 먹었을 뿐인데 근육 손실 없이 오직 지방으로만 0.8kg을 감량. 허리둘레가 8cm가 줄어든 노주의 참가자. 뿐만 아니라 높았던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도 정상으로 개선되었다. 어머니는 일단 성공하셨어요, 우리 따님. 자, 몇이었죠, 허리가? 따님이? 5.5. 아니, 이런 분 주변에 있다는데, 여기 계시네. 아니, 그리고 노주혜 씨는 저희가 보기에는 날씬하세요. 뭘 더해. 그러니까. 아래 체급. 네, 같은 체급이신, 조선 씨. 지금 얼른 자, 소리 내서. 동급이신데. 네. 동급인데. 밥을 바꾸기 전 그녀의 허리둘레 105.5cm. 눈으로 보기에도 볼록 나왔던 배가 납작해졌는데 과연 허리둘레는 얼마나 줄었을지. 몇 빠진 거예요? 10.5. 10.5.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